안녕하세요. 연세 엄마생활연구원의 오수정, 전유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엄마. 우리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믿고 응원해주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사춘기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또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 있으신 분들 아이가 커서 그런 건 알겠는데 통 엄마 아빠와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엄마 아빠가 물어보면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고민 많으시죠? 또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지금은 아이가 말도 안 통하고 싫어 내가 이렇게 되니 또 힘들어서 고민이 많으시고요. 사실 사춘기 좀 먼 이야기야. 그러니까 고민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내 아이는 그렇게 유난스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으시면서도 동시에 아니야. 그래도 사춘기는 나만 힘든 거 아니고 남들도 다 힘들다잖아. 괜찮아. 참을 수 있어. 또 이러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저희도 사실 아이들의 사춘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좀 농담처럼 하긴 했어요. 중2는 나라도 지킨다더라. 그랬는데 이런 상징적인 이미지 그리고 그거를 그냥 익숙하게 말로 꺼내보는 것만으로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결코 도움이 안 되고 생각보다는 더 맵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춘기를 다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 진짜 우리 아이들과 유대감, 부모-자녀 관계 하나만은 자신 있다 하시는 어머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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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하실 수 있는 정보 선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21살? 아니다. 20살, 18살인가? 하여튼 2003년, 2006년생 그 딸 2명을 키우고 있는 네. 회사도 하고 있는 53살 주부 김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특별히 얘기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고 하셔서 저희가 어렵게 이제 모셨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아주 어린 영유아 부모님들도 있으실 거고 저희처럼 사춘기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또 앞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예비맘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해보는데요. 이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우리의 지금 진솔한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네. 오늘 사실 이제 이런 자리를 초대받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오늘이 제 그 육아 간증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에 계신 두 분의 도움을 많이 받고 정말 엄청난 좌충우돌을 겪으면서 굉장히 빨리 터득을 해서 아주 순탄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지금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큰딸과 그다음에 지금 이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을 키우면서 왜 우리 애들은 좀 착할까? 근데 사실 이게 착하게 되기 전에는 저도 되게 힘들었는데 사실 이제 오수정 선생님이 저희 그 큰아이 6세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그때 아마 눈물 콧물 흘리면서 면담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선생님은 오히려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그때 엄청 위로를 받고 그렇게 했거든요. 하려는 대로 했더니 정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이 두 분의 방송을 꼭 들으셔야 되는 이유를 제가 오늘 드리고 이제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를 좀 제가 나눌 수 있다면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나왔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말씀이신데 저는 이제 어머님 얘기 들으면서 좀 포인트로 들었던 게 일단 직장에 다니고 계셨고 그리고 좌충우돌의 시기를 지내셨다. 지금 저희 방송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과 좀 겹쳐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왜 이렇게 착할까는 조금 시샘이 나는 부분이고
저는 사실 어떤 좌충우돌을 겪으셨을까? 근데 저 좌충우돌 사실은 애들이 착해서 그냥 뭐 보면은 별거 아닌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어머님은 어떤 좌충우돌을 아이랑 겪으셨어요? 일단 저희 아이가요, 저랑 많이 기질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MBTI를 해봐도 아마 지금 제가 MBTI가 조금 바뀌어서 그러는데 8글자가 다 다른? 그러니까 4글자씩이 서로 다른. 그러니까 제가 우리 남편이랑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을 닮은 너무 큰 딸이랑 저랑 너무 달라서 사실 막 그런 책들도 너무 많이 읽고 그리고 이제 그 다름 때문에 너무 걔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가져서 너무 화가 많이 나고 그때는 제가 진짜 화도 아마 막 잘 컨트롤도 못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세 때였는데 선생님이랑 면담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제 말을 다 들어주시더니 해주신 말씀이 기억 안 나시죠, 우승 선생님? 저 다 기억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최선을 다하시는 건 안다. 근데, 우리 우리 큰딸 이름이 유진인데, 유진이가 남들보다 정말 예민하긴 하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기질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을 만큼 정말 너무 제가 예민해졌었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근데 그 뒷말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머니, 유진이가 저렇게 행동을 하는 데에는 이제 이유가 있는 거고, 그때 어머님이 보통 어머니만큼보단 좀 더 참으시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참으시는 걸 한 1년 정도 해야 그 아이가 좋아질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수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 아이들이 80의 예민도를 가졌으면, 유진이는 한 100의 예민도를 가진 아이다. 근데 어머님은 보통 한 120 정도를 하시는데 유진이는 150 정도를 한 1년 정도 지속해야 된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일을 하시고 이러면서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불안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충분하고 사랑을 주고 그 긍정의 효과를 계속 줘야지 저 아이가 안심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숫자로 보니까 제가 할 만한 거예요. 야, 나 120 하는구나라고 인정받은 느낌도 들고 네. 뭐 120 했는데 150 못할까 뭐 이런 마음도 들고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아시겠지만 그 자질구레한 거에서 사사건건 부딪히기 너무 힘든 거예요. 옷을 뭐 내가 입으래도 입지도 않고 뭐 운동화는 뭐가 안 맞고 뭐 양말은 어쩌고 정말 하나부터 10끝까지 진짜 다 싫다 실업병 걸린 애처럼 할 때 정말 어쩔 줄 모르겠거든요. 게다가 시간이 많으면 또 앉아서 들어주겠지만 저는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거를 하고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둘이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제가 저 아이한테 계속 그렇게 믿음을 주는 그 자세를 저 되게 일관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1년 동안 화를 내지 말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진짜 그 어려운 걸 실천에 옮겼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때 저는 지금은 이제 아이가 둘인데 그때 저는 결혼을 금방 하고 아이가 없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태내 아이가 있었는데 그때 어머님의 고민하신 거를 제가 들으면서 그래서 그냥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은 저도 아이 키워봤는데 그냥 그래요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 정말 책에 나와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전문가로서 드렸던 말씀인데 그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 하면 일단 어머님 지금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그게 일단 안타까웠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조금 더 아이의 어떤 그런 그 아이만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봐 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어머니께서는 사실 충분히 지금도 아이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고 계시거든요. 다만 그 와중에서 이제 견디는 그 어떤 그 정도의 차이에서 살짝 제가 좀 아슬아슬아슬 좀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확히 이런 얘기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아이들마다 엄마의 사랑이 다 모두가 100 정도를 원하고, 그걸 이제 100만큼 채워지면 아이가 괜찮고, 엄마가 좀 덜 줘서 80만 채워주면 아이가 힘들고, 아니면 120 채워주면 좀 넘치듯 마음도 좀 풍요로워지고, 이런 게 아니다. 아무리
아무리 난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도 그 아이만의 어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그 아이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만의 상황을 지나오는 동안 아이가 느끼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준비되는 과정에서 엄마가 힘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밑빠진 독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밑빠진 독으로 조금 세니까 그 밑빠진 독을 채우려면 방법이 있죠. 100일 때 조금 채우면 120 채우면 되잖아요. 그것만 조금 그 시기, 아이가 힘들어하는 그 시기만 지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 하고 그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사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드렸을 때 모든 분들이 그 방법을 몰라서 못 하셨다가 알게 되면 바로 하게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 아이와 나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고민을 하시고 그런 얘기를 누군가가 좀 조언을 해준다면 그걸 조금 다 수용하시고 일상에서 적용해 보시는 그 힘이 사실은 지금의 이 관계를 맺어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이렇게 격려를 해주실 때 제가 좀 몸둘 바를 몰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진짜 그게, 누군가와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기관에 다닌 걸 제가 되게 감사하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전달이 된다고 하니까 또 요즘은 네. 댓글 기능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요. 그때 또 이제 우승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랬어요. 유진이가 지금은 어머니 이렇게 힘들게 해도 저렇게 돌다리도 두들기는 애기 때문에 나중에 사춘기를 수월하게 넘길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게 너무 저한테 희망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만 참으면 그 어렵다는 사춘기를 넘길 수 있을 테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용기도 좀 사실 받았고요. 네.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정말 우리 딸은 돌을 두들겨가는 애기 때문에 정말 사춘기에 진짜 제가 다른 집이 겪는 것들을 하나도 겪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150을 하는 동안에 유대관계가 너무 잘 쌓여져서 사실은 이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녀 관계를 거의 뭐 10몇 년 동안 이어지게 되고 지금도 굉장히 이제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들한테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기에 나오게 된 거고요. 사춘기의 아이들을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아이들이 말하는 그 모든 걸 좀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희들이 좀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말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머니들 보시기에는 버릇이 없거나 아니면은 또 뭐라 그럴까 이게 하극상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걔네들이 나름대로 그거를 엄마한테 전달을 잘 하려고 하는 걔네만의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그걸 유아기 때 겪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반응하는 거를 둘이서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사춘기를 수월하게 넘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오수 선생님 왜 우리 딸이 사춘기 때 좀 수월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예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과 말 그리고 사실은 뭐 굉장히 자기네들 딴에는 엄마랑 해보려고 뭐 나 학교에서 이랬다? 아니면 그런 뭐 얘기를 좀 했을 때 엄마들 반응이 너 그럼 어떡하니? 나는 뭐 모든 친구들이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런 정답을 얘기를 해주면 애들은 절대로 그 자기 말을 계속 안 하는 것 같아요. 개편이 돼서 진짜로 걔랑 같이 분노해주고 걔랑 같이 네네. 화내주고 네. 그렇게 쿵짝을 좀 맞춰주면 애들이 이런 것들도 우리 엄마랑 얘기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조금 더 얘기를 하는 주제들이 좀 다양해지는 것 같고 사실 저는 그때만큼은 정말 우리 애 편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좀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사실 아이들을 좀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아이가 뭔가 얘기하면 걔는 그랬을 거야. 그래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잘 하셨네요. 그래도. 근데 이제 그것도 선생님 또 기억 안 나시나 본데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그 솔루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150까지 가느냐의 문제였을 때 제가 했던 건 그거예요. 엄마가 하고 시작되는 얘기를 많이 해라. 그러니까 자꾸 걔한테 오늘 무슨 일 있었어라고 물어보지 말고 엄마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걔네들도 자기 얘기를 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통 아이들이 엄마가 자꾸 뭐 재밌었어? 뭐 어땠어? 오늘 학교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은 자기한테 기억나는 어떤 한 부분만을 얘기하지 맥락이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사실 저는 요즘 일어나는 이런 가슴 아픈 서울초 사건 같은 것들도 그런 데서 좀 기인하지 않았을까. 아이들 얘기에 귀를 기울여 준다고 해서 그 아이의 얘기를 100% 믿어주는 게 아니고 맞아요. 엄마들은 그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일단 걔 마음은 달래주되 맥락적으로 이렇구나라고 좀 아셔야 되는데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걔네들이 사실 막 물어보면 나오는 건 되게 그 순간 인상적이었던 거나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우수성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잠깐 그 얘기로 돌아가면 왜 사춘기 때 생각보다 잘 지낼 거예요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이제 어머니하고 되게 기질적으로 좀 확실히 달라서 이제 어머님이 힘드셨지 이 아이의 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행동이랄까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아이는 굉장히 조금 신중한 편이고 그 기질을 또 나누는 어떤 학자들의 분류에 보면 의도적인 통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뭔가 자기 조절을 하면서 행동도 좀 조절하면서 이런 친구였기 때문에 엄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슉 들어가서 놀지. 아니면 그냥 너도 거침없이 해보지. 그냥 환하게 웃었으면 좋겠고. 그냥 왕 울었으면 좋겠고. 뭔가 이런 내가 바라는 또는 내가 좀 익숙한 그런 어떤 패턴의 그런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는 그게 아니고 너무너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하는 모든 거에 좀 신중하고 이런 친구들은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이 양육자가 보기에 나랑 너무 닮아서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과 너무 닮아서 힘들거나 또는 반대로 이해가 안 돼서 뭔가 이거에 대해서 체근하면 할수록 점점점 엄마가 체근했던 것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져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넌 그렇구나를 받아주는 것만 해도 이 아이는 굉장히 수용이 되는 느낌이 들고 그 아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특성 때문에 어머님이 오히려 사춘기 때는 느끼시는 그 바가 우리 아이 내가 일을 하지만 굉장히 스스로 알아서 잘 챙기고 내 할 일 하는 아이라고 인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특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희망이 됐다고 하니 저도 이제 기쁘고 감사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유진이 어머니께서 나랑 기질이 다른 아이를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던 것도 내가 내 노력을 누군가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인 거고 그 힘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 이제 결국에는 자녀를 통해서 또다시 인정을 받았고 유진이도 엄마에게 계속 인정받으면서 그런 동력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큰아이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항상 저희도 교사로서 이제 부모님들께 부모 교육을 하면서 아이를 인정하세요, 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교사로서 사실 인정받는 것도 이렇게 선생님의 그런 도움들이 내가 아이랑 또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아이가 성장하고 내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라는 말을 들으면 또 저희도 그거에 또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이렇게 소진하게 돼서 결국에 어느 순간 지치게 되거든요. 그런 순간에 저희랑 같이 있었던 부모님들이 선생님의 그런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하면 또 저희도 그걸 인정받는 것 같아서 되게 힘이 되는데 사실 또 조금 제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저도 직장원으로서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이제 가정에 돌아가면 물론 남들은 저희 아이들 정도면 굉장히 착한 아이들이고 중학생들인데도 아직도 엄마가 뭐라고 좀 무섭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알겠어요. 뭐 투덜은 되지만 표정으로는 싫은 표정을 드러내지만 알겠어요 하고 하는 인정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또 그래도 조금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한테 들은 좀 충격적인 얘기가 엄마가 하는 말은 다 맞아. 근데 엄마는 선생님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유진이 어머님 말씀하신 그렇죠. 저는 그냥 그런데 말이야. 사실은 이런 거고 하고 자꾸 그거를 전달하려고 했었던 너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보다는 그걸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잘 자라줬으니 굉장히 고맙다라고 느끼면서 동시에 나 지금 당장 뭔가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사춘기를 보내게 되겠는데 라는 다시 한번 이렇게 경각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똑같이 이제 좀 사춘기 네. 또 형제잖아요. 네. 다가오는 사춘기 좀 이렇게 인정을 많이 하셔서 좀 편안하게 지나갈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사춘기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저는 정점을 지난 거라고 생각하고 아닙니다.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아닐 텐데.
근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사춘기를 맞이하기 전에 한 3, 4학년 때쯤에 비슷한 또래 이제 뭐 어머니들하고 막 그런 얘기를 농담처럼 막 했었어요. 뭐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중2 때는 뭐 어쩐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끼리 이제 결론을 내린 게 뭐였냐면 근데 정말 사춘기 때 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엄마가 죽은 듯이 지내야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집이 있더라. 그 집은 어렸을 때 지금 뭐 영유아 부모님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때 그 아이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고 저렇게 해버리고 하지 않고 그때 그 아이가 나랑 다름을 인정하고 그걸 좀 알아주고 아이의 목소리지만 좀 존중해주고 싫다는 거 너무 억지로 안 시키고 이렇게 했던 아이들은 사춘기도 잘 지나가더라 이런 얘기를 사실 저희끼리 좀 한 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나간 시간에 대한 부채로 쌓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내가 들었던 것들이 그때 했던 것들이 적금이 돼서 나에게 좋게 순기능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유진이 어머니께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아이랑 어쨌든 유대 관계를 지금 뭐 대학생의 나이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정말 입시 그런 아이 너무 힘드신 그 한복판에 있는데 이렇게 유대 관계만은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조금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사춘기 한복판인 중2 뭐 이때를 지나가면서 또는 그 아이 나름대로의 어떤 입시 전쟁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 이거는 제 방법을 다른 어머니들이 적용하기는 너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게 네네. 그 공부에 대해서 내려놓는 거를 정말 얼만큼들 다들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네네네. 근데 사실 저는 세상이 바뀌는 만큼 엄마들이 아는 게 그러니까 속도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이렇게 발전을 한 방향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엄청난 산업 현장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은 좀 많이 정말 그야말로 내려놨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애들이 공부를 안 하냐 못하냐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거는 그 아이들한테 맡겨놨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일단 아침밥을 준다. 뭐 학교를 갈 때 어떻게 해준다. 그다음에 얘기를 할 때 잘 들어준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의 원칙을 좀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해라, 뭐 시험 성적이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적 엄마도 아니고 이적 엄마 그래도 서울대다 보니까 하는데 저는 그렇진 않은데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얘기를 반추해 보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관찰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믿는 힘이 저한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잘 살겠다. 저 아이가 굉장히 사회에 그래도 자기 몫을 하는 애로는 크겠다라는 저만의 확신이거든요. 그게 사실 저는 이걸 들으시는 부모님들이 가지시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정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어떤 욕망 부분이잖아요. 저는 이 욕망 부분은 제3자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어렵지만 어쨌거나 그 고2 딸도 그렇고 그 아이도 우리 지금 대학 간 딸도 그렇고 아마 그러면 이거 들으시는 분이 어디 갔는지 너무 궁금할 텐데 그거는 안 알려드리지만 못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안 알려드리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런 확신은 좀 있습니다. 잘 될 거라. 잘 살 거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연구원이랑 계속 3년 넘게 이제 부모 교육을 하면서 느낀 거는 육아의 최종 목표는 독립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제가 이제 뭐 회사 생활도 뭐 거의 한 25년 하고 지금은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를 운영한 이제 5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30년이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인재상은 계속 변하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딱 하나 있어요. 성실만 해도 상위 20%는 간다.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성실이 요즘은 너무 어렵더라. 너무 아이들이 저는 수동적으로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아이들한테 맡길 부분은 좀 맡기고 아까 이제 오 선생님 저희 큰딸이 알아서 하는 기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걔가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할 때 제일 기뻤어요.
잠깐 알아서 하는 기질이라는 말은 전문 용어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석을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좀 자기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고, 사실 저는 아침만 차려주지 점심, 저녁은 차려주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이제 급식이 해결이 되니 저녁은 사먹을 때도 많고 해먹을 때도 많았는데, 사실 코로나 때 그 자매 둘이서 35,000원짜리 오븐 사가지고 너무 많이 빵도 구워 먹고 그냥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요만큼만 내려놔면 더 많이 보이는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참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의 그 옛날에 그 유준이 어머님께 제가 도움받았던 부분을 좀 다른 어머님들께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아이 낳기 전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이를 낳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선생님하고 소통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 상황들을 좀 많이 보는데 유준이 어머니께서 하시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맥락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일단 선생님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하세요. 그래서 저 약간 지금 고백이지만 금요일 오후쯤 되면 늘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저를 신뢰한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와 함께 우리 아이 제가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낮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는데 선생님 혹시 제가 좀 알아야 되거나 아니면 뭐 해주실 얘기가 있나요? 라고 매주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이렇게 엄마가 내가 지금 나한테 중요한 어떤 직장이라는 것도 있고 무조건 아이한테 내 욕망 아까 욕망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 욕망을 모든 거를 아이한테 실어서 하면 아이도 타고 나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엄마 일을 하면서도 그래도 아이의 어떤 그런 상황, 아이가 처한 상황과 이렇게 소통을 잘할 수 있구나. 그런 것이 다시 이제 거꾸로 엄마의 어떤 그 일 세계에서도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구나. 이런 걸 좀 경험을 했는데 지금 이 방송을 아침에 출근하면서 또는 퇴근하면서 들으시는 워킹맘들이 있으세요. 그분들께 좀 조언이랄까? 아이 그 선생님들과 뭔가 소통하는 방법이랄까? 이런 현명한 좀 팁을 좀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제 어린 생활도연구원 3년 보내고 초등학교를 보냈을 때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되게 이제 형식적인 면담 자리였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보는 아이와 학교에서 행동하는 아이가 다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좀 듣고 이제 제가 또 집에서 느끼는 아이를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좀 맺어가면서 조언을 받고 싶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면담을 하는 벌을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이제 얘기를 좀 했죠. 이렇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관찰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다 했더니 이 선생님이 저한테 자기가 엄마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요즘 어머니들 받아들이시지 않는다. 얘기를 해도 뭐 저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래서 자기는 보통 이 면담 시간에 그냥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 들어주는 정도로 하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대답하는 정도로 하는데 만약 어머님이 그러시다면 저는 한번 어머님이랑은 좀 관계를 이렇게 맺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되게 좀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갖는 어려움도 있고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런 건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면담이라는 것도 이렇게 저 선생님한테서 끌어내야 되는 것이 또 내가 분명히 있구나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6년 동안 잘 적응을 했고요. 그다음 잘 적용을 했고 네네. 적용을 하면서 이제 그 연구원에서 배운 것 중에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 나이만큼 뒤에 서 있어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되게 열심이라고 보면 열심히 참석을 하다가 중학교부터는 사실은 이제 그런 면담이나 어떤 학부모 그런 총회 같은 것도 조금씩 빠지면서 대신 담임 선생님한테는 이제 그런 문자를 주고 받긴 했는데 요즘은 이제 보니까 그런 문제가 돼서 아마 선생님이랑 집에 연락도 못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은 저는 엄마가 알아야 될 건 내가 보는 애가 다가 아니라는 거를 엄마들이 반드시 아셔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머리가 크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갖는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고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캐내서 알려고 하다 보면 늘 부작용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대신 집이 되게 편해야 집에서 있는 시간이 좀 길고 집에서 있는 시간이 길 때 내가 그 아이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길고 그러다 보면 되게 많은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아이, 그다음에 기관, 그다음에 엄마 이거는 삼위일체 같아요. 어느 한 구석에서 어느 한쪽만 더 도드라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아이를 집에서 케어할 만큼 기관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관에서 해주는 게 내 아이한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다를 수도 있다고 전제를 하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훨씬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훨씬 더 많이 듣게 되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엄마들이 특히 일하는 엄마들은 네. 왜냐하면 내가 걔랑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좀 네. 많지 않으니까 네. 좀 뭐랄까 가슴에 새기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저부터 가슴에 새기면서 이제 오늘 가서부터는 이제 아이들에게 좀 덜 캐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안이 네. 편안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뭐 어쨌든 해주신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이들 키우시면서 나와 다른 아이 많이들 겪으실 텐데 나와 다른 아이 뭐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정말 무슨 태교를 잘못했나 아니면은 뭐 이 아이가 정말 다른 누구를 닮아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러실 수 있지만 그냥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요. 뭐 사춘기 자녀들만 자기 생각이 있는 게 아니죠. 영유아들도 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르구나. 그래서 너도 네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나도 좀 힘들지만 너의 생각을 인정해 줘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경험담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아마 오 선생님도 굉장히 가슴에 새기는 하루가 될 텐데요. 뭐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아이들아 엄마도 좀 인정해주고 고맙겠다 하는 얘기도 좀 전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 어머님이 지나온 시간에 대한 어떤 그림이 좀 그려졌는데 우리가 다들 열심히 살잖아요. 특히 일하는 엄마들은 몸이 일단 고되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만든 역할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으로 내가 애한테 다 잘하고 있겠거니 하고 하는 건 좀 착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랑 함께 할 시간이 없지만 내가 산업 어떤 역군으로서 금전적인 어떤 부를 창출해서 그걸 아이한테 다른 식으로 재화로 막 쏟는다. 이런 곳에 열심이기보다도 오늘 이제 유진이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니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봐주는 거. 그리고 그걸 인정해주는 건 그 다음에 따라 붙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나와 떨어져 있지만 지내는 시간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는 거. 그리고 그 관심 가지는 걸 바탕으로 해서 알게 된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이야기 나눌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그 시간이 많든 적든 내가 그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에서 아이들과 정말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자세로서 굉장히 열심히 아이를 키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또 한 번 앞으로 사춘기 좀 지나간 줄 알았는데 아직 온다고 하니 그 시기를 좀 잘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정말 되게 어려웠지만 되게 아이들이랑 노는 시간이 기뻤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젊은 친구들한테 애나라고 말하고 싶은데 요즘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근데 돌이켜보면 힘 빼고 키워도 되는데, 너무, 우리가 다 너무 애를 쓰고, 너무 돈을 많이 쓰고 이런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그렇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말을 어딘가에서 꼭 하고 싶었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조금 경험을 하면, 그러니까 아이와 내가 그 유대관계가 좋은 유대관계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를 한 번 경험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깊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좋은 경험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애기들의,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은 다 외동이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결국 애들은 기질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니까 맞아요. 네. 그거만 아셔도 좀 편하지 않을까요? 저는 어쨌든 좀 편하게 키우시라고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하는 그 방송의 취지와도 정말 잘 맞는 지금 말씀을 마무리로 지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또 더 정말 당부하고 싶다 하는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당부는 가당치도 않고 근데 이제 경험이라고 보면 이게 이제 사람이 백인백색이니까 아이를 키우는 모습도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자랄 때 엄마는 그냥 변하지 않는 거기 있는 산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엄마가 애를 좀 믿어야 되니까 맞아요. 지금 이거 들으시는 애기 영유아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저 같은 경험을 좀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공부 잘 못해도 화 안 나요. 맞아요. 좀 그런 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결국 불안이잖아요. 맞아요. 네, 결국 얘가 뭐 해먹어서 먹고 살까. 여기서 시작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우리를 다 힘들게 하니까 저는 거기서 좀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찾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머님 말씀처럼 어머님들도 나에 대해서 좀 알아가시고 또 내 아이에 대해서도 알려고 노력하시는 것만큼 본인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다잡으면 좋을지, 내가 정말 이 아이에게 바라는 이 아이의 삶이 어떤 것인지, 정말 어디 가서 한 자리 차지하고 좀 떵떵거리게 살게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 아이가 좋아하는 거 찾아서 굉장히 100세 인생, 굉장히 긴 인생 동안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이런 고민을 좀 하시고 또 방법을 찾아가시는 것 또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신가요? 우리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도 내 말이 조금 먹히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를 그냥 좀 내 의견대로 끌고 가는 그런 하루를 좀 보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까 저희가 이제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사춘기 때 내가 플러스 적금을 탈 것인가 아니면 마이너스 부채를 떠안을 것인가 이 판가름이 하루아침에 어떤 큰 사건으로 촉발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둔 하루하루 아이와의 유대감 있는 그 관계, 그 관계의 결과라는 이야기 공감이 가시나요? 그렇다면 힘 좀 빼시고 오늘은 서로 존중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멀리까지 오셔서 좋은 경험 이야기해 주신 유진이 어머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다른 어머님들도 유진이 어머님 말씀 좀 잘 기억하시면서 좀 오늘 하루 조금 아이들하고 더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오쌤, 전쌤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안녕!